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간목이 정화를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간목이 갑을 보면, 갑이 을을 보면, 갑이 병화를 보면, 또 갑이 정화를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은 큰 나무이고 정화는 작은 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목다 화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다 화식이 되면은 간목이 정화를 보면은 이제 상관이죠. 상관인데 상관의 능력이 발휘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표현력이 부족하고 또 예의가 없어 보이고 덩치는 커도 이제 쫀쫀할 수도 있다. 사람이 성격이 좁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사주를 봤었죠. 갑인의 그 다음에 병인, 그리고 갑진의 무진.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간목이 병화를 봤을 때 이 병화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봤었어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 큰 무진이라는 큰 산에 간목이 이렇게 두 그루가 있음으로 인해서 목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건 경우는 목다 화식이 됐다, 이렇게 보죠. 이거는 이제 식상이 되지만, 또한 간목이 이런 사주도 봤죠. 갑자에 정묘에 갑진에 똑같은 이런 사주도 봤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묘월의 간목이 이렇게 목이 이렇게 많아서, 또한 이것도 해모 목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상관이지만 상관구실을 할 수가 없다. 즉 목다 화식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목다 화식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표현력이 부족하고 예의도 없어 보이고 불이 꺼졌으니까 화는 예의에 해당하죠. 그래서 덩치는 커도 쫀쫀한 면이 있다. 그렇지만 정화는 뿌리가 있으면은, 일단 정화는 한 곳을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연구성이 있고, 또 남이 잘 가지 않는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나무는 겨울나무와 여름나무, 봄, 여름, 가을나무와 겨울나무로 분류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가을에는 간목은 병화를 보면 좋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정화로 꽃을 피워야지 삶이 편안하다, 그랬죠. 월이 묘월인데 간목일주가 정화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묘월에 간목일주가 보면, 묘는 또 뭐에 해당되죠? 바람이죠. 그래서 이 간목은 정화로 피워서 이거는 음지의나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음지의 나무가 되죠. 그래서 음지의 나무가 되면은 일단은 허접한 생활을 하게 되고 별 볼 일 없는 나무가 된다. 그래서 이 간목은 허접한 상황이 된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이게 수월이면 어떻게 될까요? 수월이면은 간목이 어떻게 되죠? 정화로 꽃을 피워도 큰 문제가 없다. 왜? 수월은 이미 간목이 성장을 마치고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나무다, 이런 얘기죠. 성장이 멈춘 나무이기 때문에 휴명기를 잘 보낼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겨울 정화는 난로나 또는 수면 등, 그리고 달빛이나, 그 다음에 여름 정화는 용광로, 화덕 속의 열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겨울에 해자축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정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열기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지지가 인호술이나 그 다음에 사오미가 된다면 이 정화는 열기가 강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 해자축월의 정화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난로나 또는 수면 등 또는 달빛과 같은 것이 돼서 겨울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게끔
온실에서 자라는 나무로서 보호를 받으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인호술이나 사오미가 되면 정화는 영광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덕 속에 열기가 되겠죠. 다음은 사주를 보고 한번 실제 간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그 6월 가을의 간목이에요. 가을의 간목이죠. 그래서 이 간목이 경금 큰 칼을 차고 있죠. 큰 칼을 차고 있고, 근데 화가 정화와 병화가 이렇게 두 개가 떠 있어요. 즉 달빛과 햇빛을 동시에 보는 사주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병정혼잡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병장이 혼잡된 경우에는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나무는 이미 이제 가을 성장기를 끝내고 휴먼기에 들어가는 사주인데, 일단 병화와 정화가 떠 있으면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상에서 병정이 혼잡된 사주들에 대한 개운법으로는 해와 인연하는 것을 권해요. 그래서 해와 인연하면은 여기에 태양이 떠 있는데 멀리 미국에 가면은 거기는 뭐가 돼요? 여기는 낮이지만 거기는 밤이 되는 거고, 여기가 밤일 때는 거기가 낮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병정이 혼잡된 경우에는 해와 인연하는 것을 개운법으로 권장을 해주게 되죠. 그렇지만 겨울나무는 병화보다는 정화를 보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일단 간목이 경금을 받기 때문에 지도자나 그 다음에 사업가가 되고자 하는 속성이 이제 강하죠. 근데 일단은 병정이 혼잡되게 되면은 이제 빛이 흐려진 걸로 보죠. 빛이 흐려져서 일단 음지의 생활을 하는 개연성이 높다. 그런데 여기에 지지에는 인호술로 화국이 강하게 있죠. 그래서 병정이 혼잡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지지에 인호술이 있기 때문에 화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화가 강하다. 그러면은 이 본인 간목이 어떻게 되겠어요? 인호술에 병정이 혼잡되어 있기 때문에 간목 일간이 식상이 약하죠. 그래서 나무가 타버릴 징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은 이제 이 화기가 강한 곳을 벗어나서 해외와 인연하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친구는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국내에서 그 온라인 판매를 하는 친구인데, 이게 뭐에 대한 것이 좋으냐,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느냐라는 거죠. 어떤 사업을 하면 좋으냐면은 목에 관련된 일을 하면은 좋겠다 이런 얘기죠. 목에 관련된 일.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의류와 화장품 판매를 하고 있는데 꽤 수입이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행인 게 뭐냐면 지금 현재 34세인데 지금 34대운에 신금이 왔어요. 신금이 오게 되면은 여기 어떻게 되죠? 병신합으로 해서 태양을 하나 꺼뜨리는 결과가 되고, 또한 44대운이 되면은 또 정임합으로 또한 달빛을 하나 꺼버리고 그때는 태양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신합이 돼서 병화가 꺼지게 되면은 정화를 보는 것으로서 주로 전역형 인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정임합이 되면은 병화만이 돈속하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아침형 인간의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간목이 정화를 봤을 때 이 정화나 또는 화가 이렇게 꺼졌나 꺼지지 않았나, 즉 식상이 활동을 할 수 있나 없나를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간목이 무토를 봤을 때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